연휴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연휴였던 만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몹시도 아쉽지만 또 주말이 오니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메릴랜드주에 사는 37살의 낸시 리긴스는 남편 스티븐 리긴스를 만나 결혼 생활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낸시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집안일은 말할 것도 없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아직 어린 사랑스러운 딸을 돌보고 정말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 못해 정말 사소한 일로 자주 싸움을 벌였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싸움이 일어날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그녀가 1996년 7월 1일 실종되고 맙니다. 7월 3일 스티브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기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7월 2일 아침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 낸시가 집에 없더라. 그래서 일단 기다렸다가 신고를 넣는다. 그러며 그는 아내를 기다리며 집을 둘러봤는데 그녀의 차량인 미니밴이 차도에 있었고 집 문이 잠겨 있지 않았으며 어린 딸 혼자 침실에 남아 있었다고 알렸죠. 경찰이 출동했고 스티브는 자신이 처음 해보았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며 낸시의 결혼 반지를 안방에서 발견했고 사실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수사를 시작한 지 3일 후 형사들은 낸시가 아닌 남편 스티븐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18살의 베이비시터 에이미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죠. 둘의 사이는 4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낸시도 알고 있었답니다. 스티븐의 형과 스티븐의 절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죠. 경찰은 베이비시터 에이미를 불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월 30일 낸시가 그녀를 불러 너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너희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게 두려워 스티븐에게 알렸죠.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 라고 말하고 스티븐은 그녀를 달랬습니다. 낸시가 사라지고 4일째 되던 날 스티븐은 에이미에게 행복한 듯 미소 지으며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네준 반지. 그 반지는 낸시의 약혼 반지였죠. 이 상황에 대해 알게 된 경찰은 당연하게도 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추가 조사를 위해 스티븐과 에이미를 다시 경찰서로 부릅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하는데 에이미는 통과하고 스티븐은 통과하지 못했죠. 에이미와의 인터뷰에서 7월 1일 스티븐이 집에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 분명 그는 경찰에게 그 시간 직장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7월 2일 오전 8시에도 그를 보았다고 알렸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질문들을 진행하며 스티븐이 회사 동료들에게 총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를 저지르고 난 뒤 뒤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을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종 일주일, 경찰은 낸시와 스티븐의 집과 차량을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이비시터 에이미에게 도움을 구해 당시 일에 대해 녹음을 하기로 합니다. 그를 설득해 그날의 진실을 듣게끔 하려 했지만 그는 낸시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 주제에 대해 피하며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당장은 증거가 없기에 그를 체포하지 못했지만 그는 에이미와 불륜을 저질렀고 당시에 에이미가 18살이었지만 둘의 시작은 4년 전이 시작이었죠. 그러니 스티븐을 충분히 체포할 수 있었고 1997년 2월 4일 18개월형을 선고받고 13개월을 복역 후 풀려납니다. 그러나 낸시의 사건은 그렇게 흐지부지 계속 미해결로 남아있었죠. 그런데 2008년 8월 경찰의 한 수감자가 신고를 합니다. 스티븐이 수감 당시 한밤중에 낸시를 해했다고 말했으며 어디에 숨겼는지는 말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 경찰은 그를 정황 증거만으로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물론 그는 무죄를 주장했고요. 2001년 7월 그의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에서 에이미가 그와 대화를 나눴을 때 녹음했던 그 녹음을 틀었고 그녀가 증언대에 서며 증언을 하는데 전에는 7월 1일에 그를 봤다고 말했지만 재판에서 6월 30일 밤에 집에서 스티븐을 보았다고 정정해서 말합니다. 검찰은 그가 에이미에게 집착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낸시가 그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하자 그가 이 모든 것을 벌인 것이다 라고 배심원들과 판사를 향해 주장했습니다. 에이미가 증언했던 날짜의 번복이 있었음에도 2001년 7월 20일 놀랍게도 4시간의 상의 끝에 배심원들은 스티븐에게 유죄를 내렸고 최종적으로 11월 29일 15년 뒤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그렇게 완전히 종결을 낼 수도 있었지만 2007년 10월 형사들은 그를 찾아가 낸시를 어디에 묻었는지 말해라. 말하면 우리가 가석방 신청할 때 그 사실을 전달하겠다. 라고 설득한 뒤 돌아갑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스티븐은 형사들을 데리고 낸시와 함께 살던 집에서 3마일 떨어진 숲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을 짚으며 바로 저기에 낸시가 있어요. 라며 가리켰고 그가 가리킨 곳을 파보니 정말 요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낸시라는 사실 또한 알아냈죠. 심증이 강력하지만 물적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유죄가 내려졌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놀랍습니다. 에이미의 증언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아무튼 그가 진범이 맞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이 종결이 난 것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낸시를 찾아낸 경찰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 엄마가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은 그분들 덕분에 그녀의 딸이 그녀를 찾아가고 엄마를 생각할 곳이 생긴 것이니 말이죠. 불륜도 불륜이지만 정의를 위해 남편의 더러운 행각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남편으로 인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낸시. 그녀가 지금 있는 그곳에선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